아마 대부분의 운전자가 아예 모르거나 신경을 안 쓰거나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자동차 부품 중 하나일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모품이죠. 타이어 얘긴데 최근엔 그나마 홍보가 많이 돼서 겨울에는 겨울용 타이어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실제로 겨울용 타이어를 찾는 분들도 체감상 많아지긴 했는데 문제는 그 반대인 비오는 날은 생각보다 신경 쓰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비오는 날 특히 타이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고 이런 날 안전한 타이어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고려했을 때 추천할 만한 타이어는 뭐가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올해 특히 장마가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후 영향으로 단순 장마가 아니라 폭우 형태의 장마가 옵니다. 동남아같이 비오는 패턴이 바뀌어서 집중호우 내지는 단시간 호우 같은 용어도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타이어의 성능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위험할 수도 있는 이유가 우리가 대부분 눈길에선 무의식적으로 감속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눈길은 미끄럽다는 걸 기본적으로 다들 인지하고 특히 눈길 사고와 같은 소식을 뉴스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안전 운전을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 빗길에서 운전할 때는 눈길만큼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눈보다 자주 오기도 하고 얼음보다는 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물이 많이 고여있는 도로에서 특히나 여기서 속도를 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막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건 사실상 도로가 아닌 물 위에 떠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수막 현상이 뭔가요? 자동차의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말 그대로 물막이 생겨서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못하고 뜨는 현상이죠. 발생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2mm 이상 고인 물 그리고 시속 80km가 넘어가면 발생 확률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수막 현상 발생을 최소화하고 물이 많이 고여 있으면 배수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젖은 노면에서 얼마나 차를 잘 제어할 수 있는지 제동 능력과 코너링은 어떤지 이런 모든 걸 따져보고 타이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떤 걸 보고 골라야 하냐? 일단 젖은 노면 안정성과 관련한 데이터는 대부분의 타이어 회사들이 제공을 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있는데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수 능력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차가 빠른 속도로 가다가 제동을 해요. 그럼 차의 하중이 타이어에 집중되면서 타이어가 눌릴 거잖아요. 이때 물이 잘 빠져나가야 노면과 타이어가 잘 만나서 제동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즉 달릴 때의 배수 능력만큼 제동할 때의 배수 능력도 중요하고 이게 제동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걸 대부분의 타이어 회사들은 타이어 패턴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모양이 많은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배수 능력과 접지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봐줘야 하고요. 그럼 이 패턴을 하나하나 분석해야 하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젖은 노면 제동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숫자가 작을수록 등급이 높은 거고요. 웬만하면 젖은 노면 제동력 1등급이라는 걸 선택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두 번째는 제동력과 코너링 성능입니다. 이건 그냥 쉽게 말해서 내 타이어의 한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젖은 노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타이어라면 당연히 마른 노면에서의 성능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컨대 잘 만들어진 타이어는 챔버 설계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쉽게 설명하면 타이어 트레드 블록 가장자리를 완만하게 깎아서 접지압 분포를 균일하게 유도하고 이렇게 되면 코너를 급격하게 돌아 나가더라도 타이어와 노면이 닿는 부분이 최대화되고 이러면 당연히 코너링과 제동 능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내구성인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 타이어는 소모품입니다. 쓰면 쓸수록 마모가 됩니다. 즉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지에 따라 앞에서 설명한 타이어의 패턴이라든지 트레드 이런 게 최적의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는지가 결정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야 최고의 타이어 성능이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타이어는 패턴 같은 것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패턴 강성 자체를 최적화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모가 비정상적인 모양으로 되거나 빠르게 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즉 타이어가 최적의 패턴을 유지해서 배수 성능과 코너링, 제동력 이런 모든 능력을 최대한 좋은 성능으로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타이어는 뭐가 있냐? 최근에 한국 타이어가 벤투스 에보 라인업을 새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타이어가 강조하는 게 바로 배수 능력과 제동력, 핸들링 능력과 같은 것들입니다. 테스트 행사가 몇 달 전에 있었는데 마침 장마철 전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스트 행사 당일에 비가 많이 왔고 노면도 당연히 젖어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런데 타이어 테스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비가 온 덕에 타이어 성능 차이를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테스트에 참여한 인플루언서 분들이 평가도 그렇고 숫자 데이터가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토빌드 매거진에서 테스트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려 52개의 퍼포먼스 타이어를 가지고 한 테스트였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타이어
타이어의 벤투스 에보가 마른 노면 핸들링, 젖은 노면 제동력과 핸들링, 그리고 승차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에 참여했던 날에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고성능 M 라인업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던 거고요. 마침 올해 장마가 굉장히 유난스럽게 지나간다고도 하고 빗길 성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운전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소개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 전에 주차장에 내려가서 타이어 상태는 어떤지 교체할 때가 됐다면 오늘 추천해드린 내용을 고려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